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TBS 교통방송에 대한 일종의 개혁이었습니다. TBS 방송 중에도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결국 오세훈이 해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TBS 교통방송에 주는 서울시 출연금을 100억 원가량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수입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 원 삭감은 TBS로서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서울시가 출연금으로 매년 300억에서 400억 원을 지원해 왔는데 그중 100억 원가량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난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TBS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대내외적인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 여론의 상당수는 첫째, 교통방송이면 교통방송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왜 정치 시사방송을 메인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둘째, 교통방송에서 정치 시사방송을 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왜 김어준이라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느냐.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김어준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김어준에 대한 고액의 출연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선 한 변호사 단체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청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TBS가 특정 방송 출연진에게 과도한 출연료를 지급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세금 용처에 관해 감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TBS가 교통방송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청취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사의 본분에 해당하는 방송을 하는지 감사해 주길 바란다는 게 감사 청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엔 TBS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건 김어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TBS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는 여러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들 직원들의 불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김어준이 신적 존재냐 이런 겁니다. 김어준의 영향으로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등 TBS가 유명세를 타긴 탔지만 그로 인해 김어준 1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고 나머지 직원들은 어떤 요구를 해도 관철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건데요. 또 정치 평양으로 TBS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좌파 방송, 편파 방송으로 낙인 찍혔고 김어준이 정치적 욕심에 회사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게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골마있던 부분들이 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직원들의 불만이 터질 만도 한 게 김어준은 다른 방송인의 4-5배인 1회당 200만 원의 특혜성 고액 출연료를 받아왔습니다. 서면 계약 없이 정식 등급도 아닌 별도 결정으로 분류돼 출연료 상한액의 2배나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 민주당의 입장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 김어준은 탁월한 해안과 천재성을 지녔고 진실에 대한 탐사 보도도 압권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김어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과는 많이 동떨어진 생각들이죠. 자, 그럼 김어준이 정말 탁월한 해안과 천재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인물인지 한번 대표적 사례들을 좀 짚어볼까요? 김어준은 그동안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흘리고 노골적으로 엮는 편을 들면서 정치장사꾼, 정권 나팔수처럼 행동해왔습니다. 김어준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고의 침몰설을 주장했고 이런 황당한 내용의 영화를 제작해 4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8차례에 걸친 수사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죠. 즉 가짜뉴스로 거액의 돈까지 번 것입니다. 김어준은 또 지난 서울 부산시장 선거 때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잇따라 출연시켜 90분 내내 야당 측 반론도 없이 야당 후보들을 공격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전례가 없는 선동방송이었는데요. 작년 총선 때는 여권 지지층들을 향해 압도적 다수당을 위해
밭을 갈라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신 부족 사태 땐 화이자의 마케팅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선 윤지호를 출연시켜 희대의 후원금 사기극을 벌일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딸을 불러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펴도록 했고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에 대해선 익명의 카투사를 출연시켜 제보자 현모병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이처럼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사실상 정권을 돕기 위한 뉴스 공작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 선동을 해줄 어떤 스피커가 필요한 여권과 김어준의 공작 실력이 결합한 결과물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어준과 TBS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예산 100억 원 삭감 소식이 알려진 것인데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마음처럼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TBS는 별도 재단으로 독립해 서울시가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방송 내용과 인사를 문제 삼기 어렵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해안이 바로 지원금 삭감인 것인데요. 하지만 서울시의 TBS 출연금 삭감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 예산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 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사안마다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하지만 TBS 교통방송, 특히 김어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 서울시도 예산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